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설 쓰는 작가 혹은 시 쓰는 시인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왜 소설을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명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왜 사는가 하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왜 사는가는 존재론적인 거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방법론적인 거예요. 풀숲에 쥐의 시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첫째 날에 파리들이 몰려들더니 둘째 날에는 파리의 애벌레들이 꾸물거립니다. 살 썩는 냄새도 납니다. 열흘 뒤에 가보니 쥐의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털 몇 개 하고 뼈 몇 개만 남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벌레들과 세균들이 모두 먹어치운 것입니다. 벌레들과 세균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 그것들을 먹어치운 것이지만 크게 본다면 그들이 이 세상 우주를 깨끗하게 청소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미생물들의 좋은 일하기입니다. 그 미생물들이 먹어치운다는 것은, 청소한다는 것은 좋은 일하기라는 거예요. 좋은 일하기를 꽃피우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장 바닷가에서 살면서 광주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로 강의를 하러 가기 위해 택시와 버스를 이용했었는데 택시 운전사, 버스 운전사들은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가르치고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하여 그렇게 노동을 하는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는 장흥에서 광주까지 시대다 준다는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한 일이지만 좋은 일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어떤 일인가를 하는데 그것은 결국 이웃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대답해도 될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해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교인들은 우주에 커다랗고 향기로운 꽃 한 송이로 장식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장식된다는 것은 화음입니다. 혹은 장음. 왜 소설을 쓰느냐에 대한 해답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불교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나 스스로가 우주에 커다랗고 향기로운 꽃 한 송이로 장식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화음이라는 거예요. 소설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독자들을 감동시키는 소설을 쓰는 일입니다. 소설 쓰기는 한승원에게 있어 모든 소설가들에게 있어 하늘의 명령에 따른 사업입니다. 사업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사업은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려는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역의 사업의 정의를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주역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한 것입니다. 성인의 가르침, 성인이라고 하면 중국에서는 공자나 맹자를 그리고 제자, 백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에 즉 우주의 율동 원리에 따라 천하의 인민에게 실행하는 것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들의 가르침의
율동, 그 원리, 그 윤리에 따라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다산정렬교는 대학공이라는 저서에서 불교인들은 마음 다스리는 것을 사업으로 삼지만 유학자는 사업으로서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선생에게 있어서의 사업은 저술하기였고 책짓기였고 그것을 통해 정심을 얻곤 했습니다. 정심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훈련이죠. 물론 선생의 저술 행위는 주역에서 말하는 바로 그 사업,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독자들을 전율하게 하는 소설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소설을 써서 작가가 되면 신인 작가라고 말할 겁니다. 신인 작가, 새 작가를 말합니다. 여러 소설가 후보들이 문단에 데뷔하면 신인 작가라고 불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등단했다고 해서 다 신인 작가는 아닙니다. 신인 작가는 새로운 안목,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작가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소설을 들고 새로이 문단에 등단했다 할지라도 그 시각이 기성 작가들의 그것과 똑같은 시각의 작가라면 그를 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르는 작가는 기성 작가들하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는 신인 작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 안목, 새 시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새로운 방향에서 깊이 읽는 안목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고 내가 서두에서 말했는데 작가가 되려면 좋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뜻의 한자에는 몇 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볼게 한자를 말합니다. 좀 이따 내가 써보겠습니다. 손으로 눈썹 촬영을 하고 지나쳐가면서 슬쩍 보는 볼간, 이렇게 먼 데를 볼 때는 이렇게 볼간. 손에다 눈썹 촬영을 해서 한자가 꼭 그와 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만 한 볼시, 보되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따지고 가리고 비판하면서 보는 것, 볼관입니다. 인생관 할 때 그 관입니다. 작가의 시각은 보되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따지고 가리고 비판하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는 것을 이 볼견자를 쓰고 이것은 멀리 바라보는 간, 볼간, 주마간산 할 때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은 주마간산이에요. 이건 보일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관자는 어떤 것의 의미나 가치를 따지며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령 인생관, 연애관, 세계관, 국가관. 연애관 그러면 연애란 무엇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따지면서 보는 것을 연애관이라고. 그러면 그 볼관자, 그 대상의 의미나 가치를 따지고 가리면서 비판하면서 보는 것, 그 관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쓰이는가? 연애관이라는 말은 연애는 무엇인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견해를 연애관이라고 합니다. 네 연애관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관은 마찬가지죠.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견해를 인생관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은 마찬가지죠. 세계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견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물을 보되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따져가면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좀 바꿔서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액기 비름물lum 세상 하늘하고 땅하고 맷돌같이 딱 맞닿아가지고 딱딱 갈아버렸으면 좋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이렇게 사업에 망하고 결혼해도 이혼하고 아무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식들도 맨 말씀만 듣고 어떤 일에 거듭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특정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독가스를 살포할 수도 있고 공중들을 향해 총을 드르륵 갈길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고 그 주인공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소설을 썼다면 그 작가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작가이므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작품을 쓰면 안 되죠. 인류 사회에 커다란 죄를 지은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의 몫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아름답게 가꾸려 하고 용서하고 더불어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 작가는 좋은 눈이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눈은 착한 생각과 좋은 책 읽기와 세상을 살아갈 만한 세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의지에서 더 잘 만들어집니다. 혁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한 송이 꽃이 되어 세상에 장식됨으로써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글쓰기도 거기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거기서 좋은 착한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는 알 수 있는 나와 알 수 없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하실 속에 감추어진 깜깜한 무의식의 세계가 알 수 없는 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악마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악마적인 생각을 좋은 일을 하는 선의지로 바꿔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 작가로서 소설을 쓰는데도 그것이 해당이 됩니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강의는 작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화두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간추리고 한데 묶어서 좋은 소설을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